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경북 경주의 간포. 이것을 찾는다면 꼭 맛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간포의 명물로 불리는 가자미입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간포 앞바다는 다양한 종류의 가자미들이 올라오는 곳인데요. 참 가자미는 경주의 시어로 선정될 만큼 많이 먹는 생선이기도 하죠.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냥 뭐 맛있으니까 계절 안 따지고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은데요. 바닷가에서 싱싱한 걸 계속 먹으니까 싱싱해서 좋고 맛있으시고. 칼칼한 국물에 졸여내는 조림은 물론 특히 무더운 여름철엔 물회나 회무침으로도 즐겨 먹는다는데요. 국민 생선 아닙니까? 꾸이는 꾸이대로, 회는 회대로. 회부터 구이까지 가자미로 만들 수 있는 음식만 10여 가지가 된다는군요.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는 가자미를 찾아 간포항에서 4시간을 달려온 어선 한 척. 가자미 나는 데 보면은 뭐 부근 대부분 클수록 보면 수심 깊은 데 살더라고요. 수심 깊은 데 있어요. 가자미가. 대미기 같은 경우는 보통 300m, 200m, 180m, 깊게는 160m, 600m까지도 있어요. 투망을 앞두고 가자미 어장을 찾는 중인데요. 강어 기록인데 저게 저렇게 한방 뜨면 한 배짱인데. 어군 탐지기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가자미. 저질이 딱 엎드려 있기 때문에 가자미 기록은 표가 나도 청어 기록, 도루묵 기록 이런 거는 표가 나요. 눈으로 확인할 순 없지만 오랜 경험으로 가자미가 있는 곳을 향해 이동합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서둘러 부표를 내리는 선원들. 가자미 잡이를 위한 투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물과 배를 연결해줄 긴 밧줄이 바다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네, 가만히 있어. 찡이죠, 찡.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투망이 끝날 때까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답니다. (2km가) 넘는 밧줄과 쇠사슬을 바다로 내려보내고 나면 약 80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을 내릴 차례. 투망하는 데에만 약 2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물을 매달고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는 어선. 줄로 가지고 이 바닥에 있는 그 뻘물을 일으켜 가지고 뻘물을 일으켜 갖고 그 물벽을 쳐요. 물벽을 치면서 땅을 후리해 가지고 다이아몬드하고 줄을 딱 오맞으면서 한 군데를 딱 못와가지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어구에 어장 안에 잡아 있는 방식이지. 마트로 물이 많이 매네 보기보다. 바닥에 서식하는 가자미를 잡기 위해 저인망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군 탐지기에는 그간 조업을 해왔던 포인트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불고 안 내마다 내가 저 표시를 해놓고 점 찍어놓거든요. 삼척 작업하고 또 삼척 쪽으로 올라가고 작업하고. 삼척. 직업이니까 직업이다 보니까 배우면 거기에 살고 있는 데는 알고 있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깊은 바다. 오래 축적해온 경험과 감으로 만선을 기대해 봅니다. 투망한 지 약 1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물을 올려줄 차례. 밧줄이 연결된 장치를 힘껏 내려친 후 배 양쪽에 설치된 양망기로 밧줄을 감아주는데요. 그물을 올리는 순간 선원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덤덤하면
그냥 덤덤해요. 밧줄이 엉키지 않도록 감아주는 작업은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원들이 담당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사람이 치거나 그러면은 제일 한번 적겠다 치고는 중상이고 안 그러면 사망이고 그래요. 땡기다가 노나요 사람 치겨가지고 한 사람 죽었다니요. 1년에 한두 사람씩 내 죽어요. 긴 밧줄을 모두 감고 나면 단단하게 고정된 쇠사슬이 올라옵니다. 양망 작업이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선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양망기로 감아 올린 밧줄은 다음 투망을 위해 바로 정리해 줍니다. 사람이 딱또 자기 자리 위치 딱 맞춰 있어요. 한 사람이 없으면 아예 곤란하지. 이제 80m의 대형 그물이 올라올 차례.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밧줄로 묶어준 후 끌어올려줍니다. 많이 잡혔을까요? 조금 있어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양망 작업. 그물을 올리며 어획량을 가늠해보지만 기대만큼 많은 양은 아닌 모양입니다. 배 위로 완전히 올라온 그물에서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가자미를 비롯해 해저 깊은 곳에 사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올라왔습니다. 바다 위 어선에서의 시간은 늘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양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그물을 정리하는 선원들. 사장님이 근데 이건 또 뭘 또 바로 또 준비해요? 네, 이거 제 투망해야 돼. 아, 투망해야 돼요, 바로? 하루에도 수차례 투망과 양망이 반복됩니다. 양망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투망. 다시 한번 대형 그물을 바닷속으로 흘려보냅니다. 투망 후 그물을 끌며 배가 이동하는 사이 배 위에선 물고기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더운 여름 신선도 유지를 위해선 빠르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잡는 게 참가자미하고 기름가자미하고 이게 이제 기름가자미라고. 식재료로 가장 선호하는 가자미는 회로 썰어 뼈째 먹을 수 있는 기름 가자미와 참 가자미인데요. 크기와 무늬로 구별한답니다. 어획한 물고기는 크기와 종류별로 선별해 주는데요. 작업이 끝날 때까지 허리 한 번 펼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쉬는 시간이지. 늦으면 쉬지를 못하거든. 선별이 끝내야 쉬니까.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이루어지는 작업. 날씨 때문에 신선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 작업해야 합니다. 선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지. 마리마리 다 골라가지고 큰 거, 작은 거, 종류별로 다 골라야 되고. 아이고,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물을 어구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한 어종들이 올라온다는데요. 가자미와 함께 도루묵과 새우가 많이 잡힌답니다. 겨울보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작업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선원들. 아이고, 근데 여름에 진짜 파입니다. 추우면은 갑바에 상의를 입으면 되거든. 잠바 하나 더 입고 막 상의를 하나, 바람막이를 하나 더 덮었으면 되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막 진짜 벗어도 덥고 여름에는 진짜 막 진짜 떼약볕을 피할 수 없는 배 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작업에 금세 지쳐버린다는데요. 아빠를 지금 바람 걱정하니까 여기서 대고 여기서 올라와.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약 1시간에 걸친 선별이 끝나고 난 후 세척을 해주는데요. 시켜야지. 여기 물러있고 안 시켜보면 고기가 상해버리거든. 차가운 해수로 세척을 해주면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된답니다. 작업대 아래 판자를 드러내면 열리는 창고. 맛있어요? 세척까지 마친 물고기는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창에 보관됩니다. 가자미 한 상자당 무게는 약 25kg. 기대보다 못한 좋은 양에 실망스러운데요. 지금 멀리까지 왔는데 지금 4시간을 나왔는데 간포에서 4시간을 왔는데 지금 보이고 없는데 여기 가다가 고기가 뭐 계속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이 안 들다가 한두 번만 많이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많이 들으면 진짜 이거라 돈 재놓고 다니거라요. 한두 번만 고기가 올라오면은 충분히 그 방가이가 되는데 한두 번 그게 이제 힘드네요. 선원들이 부지런히 선별 작업을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생선을 다듬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어디 나라에서 오셨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배를 안 탈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 배 타는 사람이 최고 지금 나이 적은 사람이 한 50, 한 5, 6 먹은 사람이 최고 적은 사람이 한. 어선의 선원은 모두 8명. 그중에서 외국인 선원이 6명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식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 써는 솜씨가 제법이죠.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했어요? 인도네시아. 자신이 좋다. 오늘 식사 메뉴는 갓 잡은 가자미 회 무침. 선원 생활을 하며 배운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고된 작업 뒤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선원들.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힘들게 일하고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 동료가 준비해준 식사를 하며 잠시 고단함을 내려놓습니다. 휴식도 잠깐, 다시 양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양망기에 밧줄을 감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걸려온 불청객, 버려진 폐어망입니다. 밧줄과 뒤엉킨 어망을 떼어내는데요. 자칫 양망기에 걸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폐어망은 조업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이기도 한데요. 폐기물들이 1년에 보면은 작은 배들이 몇 천만 원씩 갖다가 뿌립니다. 자만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썩지도 않아요. 썩지도 않고 아주 오래 가거든요. 저기 자만이. 고기 오가는 고기 다 걸려 다 죽어요. 이번엔 배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한 스크는 뭐 감겨가지고 있어. 그래요? 여기 걸어가지고 땡겨내 끌어가지고 가면 내야지. 조금씩 조금씩. 선체를 움직이게 하는 스크루에 이물질이 감겼답니다. 하나, 둘, 세 가닥 붙어있다. 세 가닥 풀어도 되겠는데. 바다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들로 인해 선체 이상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어선 위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좀 막읍시다. 막 잡구나. 나도 또 하나. 나도 때려봐. 살살. 쉽사리 이물질이 빠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일곱 다 다시요. 일곱에 다시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스크루를 감고 있던 밧줄이 제거됐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 정도면 다른 데는 하자 없어요. 개운하죠. 개운하고 이게 있으면 어장질하는 데도 지장이 많아요. 다시 재개된 양망 작업. 이번에도 밧줄에 폐어망이 엉켜 올라옵니다. 그물 안에서도 버려진 어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다 생태계도 그렇고 안 좋지고 여러 가지. 손상돼 버려지거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아 버린 폐어망들.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 폐사한 개들까지. 힘들게 투망한 보람도 없이 폐기물만 잔뜩 얻었는데요. 안 할 때는 그 직업증이 많지. 뭐 바다에 나와도 신기하 편하진 않지. 이후 야를 불문하고 다 선당 책임이라고 봐야지. 조업의 성과가 좋지 않으니 착잡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바다 위를 달립니다. 보명호야. 어디로 가보려고? 왜 가보자고? 아이고, 무티밭에 서밀어서 나 못 가겠다. 깜깜한 새벽 시작되는 뱃사람의 하루. 어제 조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부지런히 어장을 향해 바다로 나갑니다. 그 사람은 뭐 실행이 따라주니까 기상이 악화되거나 뭐 이리 하면은 쉬지. 어선에 오르는 순간부터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선원들. 폐어망을 끌어올리다 찢어진 그물 손질이 한창입니다. 바다에 이제 폐기물이 많다 보니까 폐기물에 의해서 어장이들이 많이 손실이 거예요. 서둘러 손질해둬야 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데요. 조업을 하느라 분주한 바다 위의 시간. 그러다 보니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린답니다. 24시간 조업하는 동안에는 잠을 못 잔다는 거지. 잠을 못 자고 사람들도 잠 못 자고. 작업이 좀 늦었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일찍 나간다고 고기 많이 잡은 건 아니잖아요. 어둠이 걷히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다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가슴 좀 팍 트인다랄까 이런 느낌이 와요. 태양 떠오를 때 보면은 진짜 뭐 바다에서 보물이 하나 올라온 것 같지. 그런 보물이 이제 그물에 많이 올라야 하는데요. 글쎄 말이야. 떠오르는 해처럼 오늘은 바다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보물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신호음과 함께 꿀같은 휴식을 취한 선원들이 다시 갑판 위로 나왔습니다. 관장님 잘 쉬셨어요? 다음에 있으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된다 하는 것도 많이 들었을까요? 요즘에 고기 좀 들었을 겁니다. 다시 양망이 시작됐습니다.
깊은 바다 아래에 설치했던 그물을 끌어올려 주는데요. 나는 너무 많이 들어도 일을 못 해내니까 힘들고 적당히 들어야 되는 거야. 이번엔 그물이 제법 묵직해 보입니다. 서서히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물. 쏟아내는 물고기의 양이 진한 조업을 만회할 양은 되는 것 같은데요. 힘겹게 끌어올려지는 묵직한 그물이 또 하나 더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한가득 물고기들을 쏟아내는데요. 목표했던 가자미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어창을 가득 채울 수 있겠군요. 선원들의 표정도 밝아졌네요. 작업해야 할 양은 많아졌지만 갑판 위를 가득 채운 고기에 피곤이 싹 잊히는데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이것이 바다의 매력이겠죠. 제가 배 탄지는 어려서부터 배 탔으니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바다만 나오면은 오로지 고기 잡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 진짜 바다가 좋아요.